안녕하세요. 집현전 주급반 네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대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릴 논문은 Recipes for Building an Open Domain 챗봇 논문이고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챗봇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 주로 오픈 도메인에 관심이 많아서 이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구글 브레인에서 발표한 미나라고도 하는 Towards a Human-like Open Domain 챗봇이라는 제목의 챗봇 모델은 파라미터의 개수를 크게 늘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여 오픈 도메인 영역에서 인간 대화 수준에 맞먹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후 페이스북 AI 리서치 연구자들은 이런 스케일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좋은 대화를 만들기 위해 다른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렌더봇이라고도 하는 Recipes for Building an Open Domain 챗봇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의 메인 인사이트는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렌디드 스킬 턱, 즉 BST라는 성격, 참여, 공감, 지식과 같은 대화 특성 데이터와 구체적인 답변 생성을 위한 디코딩 전략, 마지막으로 Retrieve and Refine 모델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인사이트를 중점으로 하여 데이터와 학습 모델의 순으로 말씀드리고 디코딩 전략은 실험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여간 페어에서는 오픈 도메인 영역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활용한 데이터셋은 위에 네 가지인데요.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수집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브 AI는 성격과 참여에 중점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두 명의 작업자인 크라우드 워커는 각자의 페르소나를 부여받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질문과 답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페르소나를 유지하도록 요청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와 같이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모델에게 참여도가 높은 대화를 제공하고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특성을 학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ED라고도 하는 Empathetic Dialogue 데이터셋에서는 한 스피커는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스피커는 리스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와 같이 한 스피커가 대화를 이어나가면 리스너는 대화 중에 공감을 표시하도록 요청받아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 평가에서 더 많은 공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자드 오브 위키피디아 역시 페어에서 진행한 데이터셋입니다. 한 명은 지식이 풍부한 위자드라고도 하는 전문가 역할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호기심 많은 학습자 역할을 합니다. 학습자는 주제를 선정한 후 질문을 통해 대화가 시작됩니다. IR 시스템은 TF-IDF를 기반으로 질문과 주제에 가장 관련 있는 위키피디아 패러그래프들을 검색하여 위자드에게 보여줍니다. 위자드는 가장 적절한 문단을 선택 후 답변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 지식에 대한 표현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Blended Skill Talk이라고도 하는 BST 데이터셋은 위의 세 가지 태스크, Convo AI, ED, 와우 데이터를 섞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Convo AI와 같이 페르소나 기반 대화를 진행합니다. 대화는 가이드받은 발화자와 일반 발화자로 이루어 진행합니다. 일반 발화자가 대화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 IR이 가장 적절한 답변을 추천해 줍니다. 발화자는 이 중에 가장 적절한 답변을 선택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그대로 사용하거나 무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태스크를 섞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세 가지 태스크를 이 데이터셋을 통해 적절히 섞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 실험을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데이터셋과 BST 데이터셋을
BST 태스크라고 하겠습니다. 모델 아키텍처에는 검색 모델, 생성 모델, 그리고 검색 생성을 혼합한 모델인 Retrieve and Refine 모델이 있습니다. 이 세 모델 모두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Retriever는 입력으로 대화 콘텍스트가 주어지면 캔디데이트 리스폰스군의 멀티 센텐스 스코어링을 통해 가장 높은 점수의 리스폰스를 다음 넥스트 다이얼로그 어터런스로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블렌더는 검색 모델로 폴리 인코더 모델을 사용합니다. 모델 사이즈로 256만 개 파라미터와 622만 개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을 발표하였습니다. 폴리 인코더 모델은 바이 인코더와 크로스 인코더의 장점을 혼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 인코더를 이해하기 위해 바이 인코더와 크로스 인코더 모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이 인코더에서 셀프 어텐션은 입력과 레이블이 개별로 수행됩니다. 임베딩 입력은 버트베이스이기에 토큰 임베딩, 세그먼트 임베딩, 포지션 임베딩의 조합입니다. 그 후 말씀드린 대로 인풋과 캔디데이트 각각의 셀프 어텐션이 지정됩니다. 여기서 T는 프리트레인된 트랜스포머 인코더입니다. 그리고 나서 M 길이만큼만 weighted sum을 하여 인코더 레프레젠테이션을 싱글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줄입니다. 이렇게 각각 구한 컨텍스트 임베딩과 캔디데이트 임베딩을 닷 프로덕트하여 스코어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짓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바이 인코더에서 셀프 어텐션은 입력과 레이블이 개별로 수행하여 크고 고정된 후보 레이블 셋의 인코딩을 미리 캐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는 인퍼런스 하는 동안에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로스 인코더는 인풋과 레이블은 컨캣되어 전체 싱글 입력의 풀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는 인코더입니다. 인풋과 레이블은 특수 토큰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의 결합이기 때문에 세그먼트 임베딩에서 0과 1로 구분합니다. 셀프 어텐션 후에 첫 번째 토큰에 해당하는 스페셜 토큰을 사용하여 싱글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줄입니다. 그 후 리니어 프로젝션을 수행하여 스칼라 점수로 변환합니다. 이 스칼라를 캔디데이트 1번이라고 한다면 네거티브 샘플링으로 n-1개의 스칼라를 구하여 n개로 이루어진 로짓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것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 아키텍처는 바이 인코더처럼 레프레젠테이션을 캐시하지 않기 때문에 인퍼런스가 매우 느리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풋과 캔디데이트의 풀 크로스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향상된 성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폴리인코더는 이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입니다. 폴리인코더에서 세 가지 타입의 어텐션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로 바이인코더와 마찬가지로 컨텍스트와 캔디데이트 각각의 셀프 어텐션이 수행됩니다. 여기서 T는 마찬가지로 프리트레인드 된 트랜스포머입니다. 이전과 같이 캔디데이트는 싱글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프로젝션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코드라고도 하는 M개의 랜덤으로 초기화된 멀티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여 컨텍스트의 글로벌 피처를 인코드합니다. 따라서 M개의 코드는 쿼리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전 셀프 어텐션 출력은 키 역할을 하여 이 둘 사이의 닷 프로덕트를 어텐션을 수행하여 일반적인 어텐션 웨이트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 셀프 어텐션의 출력을 밸류로 사용합니다. M의 길이는 컨텍스트의 길이보다 작은 값으로 표현하지만 바인코드와 같이 싱글로 표현된 벡터보다 풍부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텐션 종류는 인풋 컨텍스트의 M 글로벌 피처와
캔디데이트 레이블 임베딩 사이에 있습니다. 후보 레이블에 이 쿼리 역할을 하고 컨텍스트가 키인 역할을 하여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인풋 컨텍스트 임베딩과 캔디데이트 레이블 임베딩 사이에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학습은 이전과 같이 러짓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개의 모델에 대한 성능 실험입니다. 그 중에 제일 아래 레딧의 사전학습한 모델을 보면 콤브 AI 데이터셋의 파인 튜닝한 결과는 재현율에 대하여 BI 인코더는 84.8%, 크로스 인코더는 87.9, 폴리 인코더의 경우 86.8이라는 성능을 내요. 바이 인코더보다 성능이 높고 크로스 인코더보다는 조금 낮은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치만 오른쪽 표 5에서와 같이 폴리 인코더는 크로스 인코더 대비 2배나 빠른 실시간 추론을 이루어내요. 심지어 바이 인코더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왼쪽 표 6에서 학습 시에도 크로스 인코더에 비해 평균 3배 이상의 빠른 시간 향상을 이뤄냅니다. 따라서 성능과 속도 균형을 고려할 때 특히 챗봇과 같은 리얼타임 서비스 면에서 폴리 인코더가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모델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생성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 생성 모델은 트랜스포머 디코더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고정된 후보셋에서 응답을 검색하지 않고 응답을 생성합니다. 90만, 27억, 94억 개 파라미터를 가지는 세 가지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생성 모델은 일반적인 오토 리그레시브 태스크인 맥시멈 라이클리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골드 인풋인xi와 골드 넥스트 어터런스인 y에서 t타임 이전의 단어가 주어졌을 때 i번째 문장의 t번째 단어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 후드에 대한 합을 미니마이즈하는 세타를 학습합니다. 생성기에 대한 실험을 간단히 보면 각 파라미터 사이즈에 대한 모델에 대해 PPL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도 가장 큰 모델에서 가장 낮은 PPL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Retrieve and Refine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록 생성 모델이 고정된 후보셋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다양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 생성기는 어눌하고 반복적인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더불어 외부 지식에도 접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 논문의 Retrieve and Refine 모델입니다. 좀 더 자세히는 지난 2018년 페어에서 나온 Retrieve and Refine 논문과 위자더 위키피디아 논문의 아이디어를 확장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이 두 개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Dialogue Retrieval and Refine 모델과 Knowledge Retrieval and Refine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대화 모델부터 살펴보면 검색기에서는 기존 폴리 인코더를 통해 후보 레이블의 멀티 센텐스 스코어링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로 Best Next Utterance를 선택하는데요. 이를 단순히 디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 대신 모델은 인풋 컨텍스트에 컨캣하여 디코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컨캣하는 이유는 디코더에게 검색된 next response를 언제 직접적으로 사용할지, 그리고 언제 무시할지, 혹은 언제 컨텍스트에 기초하여 응답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 배우게 한다는 게 이 모델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말해, 검색된 후보 레이블의 경우 당연하게도 사람이 작성한 발화이기 때문에 생성 모델이 만든 발언보다 더 생기 있는 사람다운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검색 결과의 요소들을 언제 복제하는지, 언제 사용하는지, 언제 무시하는지를 학습하면 향상된 응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논문에서 검색된 응답을 생성 모델의 컨텍스트로 추가하고 MLE로 학습한다고 해도 만족하는 결과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드 레이블과 검색된 바라 간에 반드시 연관성이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습 모델은 자주 검색된 응답을 무시하고 단순히 인풋 컨텍스트로 응답을 생성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검색된 바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검색 바라 대신 알파 타임만큼 골드 리스폰스로 대체합니다. 이는 검색과 생성 시스템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관성이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Retrieve and Refine 태스크의 두 번째 모델인 Knowledge Retrieve and Refine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 지식 검색을 위해 위키피디아 자료가 사용됩니다. 별도의 IR 시스템은 위키피디아 덤프에서 input text 컨텍스트와 TF-IDF 스코링을 하여 관련 높은 탑 7 문서를 검색합니다. 이 후보 레이블의 input 컨텍스트에 대해 멀티 센텐스 스코어링을 통해 가장 높은 점수의 리스폰스를 다음 넥스트 다이얼로그 어터런스로 선택한 후 디코더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되는 넥스트 어터런스를 생성합니다. 지식 검색 모델에서는 알파 블렌딩을 하지 않는데 이는 오픈 대화와 달리 지식 응답 간의 관련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BST 태스크 데이터셋에 대하여 생성기와 Retrieve and Refine 모델의 PPL을 비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Retrieve and Refine 모델이 생성 모델보다 다소 PPL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의 평가 방법이자 이후에 설명드릴 AQ2라는 평가에서는 Retrieve and Refine 모델이 다소 우위에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통해 PPL과 같은 자동 평가로 좋은 대화 모델인지는 평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AQ2 평가 방법은 인간 어노테이터에게 직접 두 개의 대화를 비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이야기를 더 오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스피커가 더 인간적으로 들리는지 질문을 통해 참여도와 인간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언어 모델이 실제 사람이 사용한 데이터셋의 분포와 비교하여 더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 확률 분포를 낮춤으로써 적절한 횟수의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게 이 언라이크후드 트레이닝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인간보다 많은 토큰을 사용하거나 혹은 특정 토큰이 인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횟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 모델에서 생성된 토큰에 대한 러닝 카운트를 하고 이를 골드 리스폰스의 러닝 카운팅과 비교하여 네거티브 캔디데이트 셋을 정의합니다. 학습 오브젝티브를 제외하고 동일한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합니다. 실험 결과처럼 unlikelihood 모델이 likelihood 모델에 비해 작은 성과를 갖습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빔 서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디코딩 전략을 소개하였습니다. 빔 서치와 샘플링과 같은 디코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논문에서 리스폰스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고정된 하이퍼 파라미터 값으로 조절하는 법과 프레딕티브 클래시파이어를 구현하여 길이를 조절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아래 그림 7번과 같이 두 모델 모두 길이를 조절하지 않는 방식보다 조절하는 방식이 더 큰 향상을 나타냅니다. 특히 최소 빔 길이가 20bp 토큰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라 안에서 n그램 반복적인 표현을 자제하기 위해 블러킹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실험 역시 블러킹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높은 스코어를 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레딧의 15억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프리트레인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커멘트를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필터링하여 수집되었습니다. 필터링 방법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인 튜닝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BST 태스크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데이터셋은 각각 성격, 참여도, 강조, 지식, 대화 스킬 블렌딩의 목적이 있음을 이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모델은 BST 태스크를 파인 튜닝함으로써 모델은 성격, 페르소나, 참여, 지식, 공감과 같은 대화 스킬 면에서 인간다운 점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학습 결과가 어떤지 실험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BST 태스크를 파인 튜닝하기 전 후에 대한 PPL입니다. 실제로 생성 모델, Retrieve and Refine 모델 모두 PPL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가평가에서는 파인 튜닝한 모델에 대해 39대 61의 큰 선호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논문은 자동평가와 같은 PPL과 AQ2 평가와 간의 연관성이 있지만 PPL만으로 대화 모델을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며 대화 모델 평가에 대한 미래 연구 잠재성을 남겨놓습니다. 다음은 미나 모델과의 AQ2 평가 결과입니다. 왼쪽에 있는 참여도에 대한 인간평가에서 블렌더 27억 파라미터 모델은 75대, 미나는 25까지 결과를 내었으며 오른쪽 인간성 면에서도 모델은 65대, 미나는 35로 미나를 능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나는 모델 목표 자체가 자연스러운 언어 생성이기 때문에 참여도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건 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성 면에서도 블렌더봇이 미나를 능가하는 건 유의미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쪽 대화에서는 인간과 봇의 대화를, 한쪽에서는 인간과 인간과의 대화를 진행하여 인간과 모델의 AQ2 평가를 진행합니다. 미나는 인간성과 매력 면에서 인간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반면 블렌더봇의 27억 파라미터 모델은 비교적 인간 수준에 근접함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수준은 아직 챌린징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매력을 느끼는, 다시 말해 인간 평가에서 우수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와 모델 전반적인 내용과 실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논문은 대화 스킬을 포함한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이를 블렌딩함으로써 모델의 대화 스킬을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폴리인코더와 생성기 그리고 Retrieve and Refine 모델 아키텍처를 통해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폴리인코더는 기존 바이인코더와 크로스 인코더 대비 속도와 성능 면에서 리얼타임 서비스에 더 유리한 모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성 시에 언라이크후드나 트라이그램 블로킹, 적절한 빔 서치 전략이 모델 향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Retrieve and Refine 모델을 통하여 검색기와 생성기의 장점을 혼합한 모델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논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오픈 도메인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되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오픈 도메인 모델에 비해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 매력적인 인간다운 말을 하는 것에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